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7일 7월 출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비 내리는 원래 양력으로 만나나? 아니요 음력으로 만나요. 음력으로 만나요. 그러나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네. 네. 근데 그 비도 비지만 네. 한화. 진짜 되는데. 진짜 그 전까지도 참 좀 조심을 많이 했죠. 막 얘기할 때도 뭐 쉽지 않은 거긴 했으니까. 50대 50 얘기도 많이 했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분명히 우리 잠수함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럼요. 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가 좀 무시 못할 사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나토가 아니니까 이런 결론이 좀 나온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아마 캐나다는 네. 후회할 겁니다. 네. 예전에 지난번에 한번 우리 권 팀장님이 그 얘기 해주신 적이 있는데 뭐죠? 풍력인가를 누구한테 맡겼다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연돼 갖고 다시 우리나라 찾았던 그런 기억들. 그래. 공사 기간 잘 맞추고 이렇게 좋은 네.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게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여튼 네. 그러나 결과는 결과니까 그렇죠. 또 받아들이고 더 잘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또 계약을 하면서 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일단 그거는 그거고 오늘 또 뉴스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실적 나옵니다. 네, 그거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포함한 오늘의 뉴스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떨어졌네요. 조심스럽긴 했죠. 조심스럽다기보다 좀 약간 언감생심도 좀 있긴 있고요. 그랬나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잠수함 수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은 사실 우리가 잠수함 배웠던 나라인데 그럼 첫 번째 뉴스로 이거 전해드릴게요. 네. 캐나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CPSP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를 최종 선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TKMS와의 협력이 결렬된 경우 예비 공급업체인 하나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면서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수주전이 그래도 꽈락은 아니다. 네. 기준 미달로 탈락한 거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이벤트였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서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캐나다 내에 재투자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60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캐나다에 주는 경제적 효과가 60조 이상 될 거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돈을 더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게 갖다 주는 거는 좀 약간 경제적 효과고 받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위 산업에서는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TKMS에서 원래 36년도까지 준다 그랬었는데 이거를 그거보다 더 땡겨가지고 3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맞출 수 있나 이걸? 근데 좀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TKMS는 아직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는 배기 때문에 훨씬 빨리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TKMS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잠수함을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하나씩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그거보다 우선으로 캐나다에다 주겠다라는 조건은 이전에도 제시를 했었고 2년을 땡겨서 제시를 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는 한 75조 원 정도의 재투자나 2만 5천 개 일자리 창출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떨어졌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겠죠? 네. 아니 자꾸 당연하죠. 카니 총리가 자꾸 아쉬운 소리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거기서
뭐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다른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하는 분야는 이외에도 많고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뭐야? 뭐 떨어뜨렸으면 땡이지 뭘. 좀 해달래. 지랄하고 있네. 네? 아니요. 아니, 그 LGR인가 뭐 그런 단어들이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린가라는 얘기가 아쉽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강훈식 비서실장 그 이조 기자가 인터뷰할 때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게 그 캐나다의 줄리 산업부 장관이 현대차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다는 됐다 거예요. 그래. 네. 됐다 그래요? GSR이구나 GSR. 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이제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말라고 하세요. 네. 뭐 그렇게까지 그래 오늘은 좀 야박하게 가시죠. 아니, 네. 아니, 됐습니다. 네. 뭐 떨어졌으면 땡이지 뭘. 더 험한 소리 안 나오게 네. 더 험한 소리.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에서도 좀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오며 가며 방위산업 쪽 분들한테 좀 들었었어요. 이게 뭐 그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나토와의 협력, 대서양 협력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 쪽, 그 태평양 쪽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캐나다 내부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나눠져 있나 봐요. 네. 근데 여전히 이쪽 그 대서양계,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 쪽에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그 포기하지 못했었던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의 그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그래도 탑 2까지 올라갔던 거잖아요. 여기에 뭐 어디야 스웨덴의 사빅이라든지 네. 사브라든지 아니면 스판디의 나반티아 그리고 프랑스 나발그룹 같은 데들은 예전에 우리가 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그 굉장히 큰 방산 업체들인데 이번에는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뭐 이게 그 2명까지 최종 2명까지 올라갔던 점도 좀 영향을 좀 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아닌지 아니면은 그냥 나왔던 썰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것도 있었으면 저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만약에 잠수함 제때 못 갖다 주면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가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독일 네. 같은 경우에 그냥 그쪽에 어제 나토 동맹국이니까 뭐 그냥 작전하러 그냥 같이 들어가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캐나다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저희 군에서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좀 쉽지 않은 과제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오늘까지만 욕하고 네. 뭐 내일부터는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잠수함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도 이번 발표에서 뭐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나토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뭐 잠수함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무기들이 좀 필요할 테니 그리고 그때는 뭐 내일부터는 뭐 좀 오늘은 좀 욕 좀 하고 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뭐 판단도 좀 해보고 다른 있습니다. 건 하여튼 저 원가 제대로 다 받을 거니까 뭐 세일 같은 거 기대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 권 팀장님이. 네, 제가 좀 카니 씨한테 네. 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총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할인 같은 거 기대도 하지 말고. 네, 뭘 달라고요? 거기서 뭐 리튬 뭐 생산 개발할 수 있는 거 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거기에 하지 뭐 말고. 수소 모빌리티 수소 생산 설비? 근데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라고 네. 그 역사적으로 유구한 수소 연료연지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소 잘하는 업체인데 뭐 그래 봐야 거기 그때 그쪽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좀 중소기업이라 현대차 같이 서플라이 체인 가지고 있는 곳과 협력을 하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기 양재동 가서 줄 서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발라드 파워? 우리는 발라드 황제 있고 발라드 왕자 다 있으니까 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신승훈, 조성모, 성시경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어림도 없는 소리는 하지 고막 말고 친구들. 거기는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은 할인은 없으니까 그 정도 이해하라고 하십시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가서 좀 세일즈를 했었는데 이제
그 캐나다에서 네. 저기 양재동에 가면은 줄 서라 그래. 그 옆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네. 거기 현대차 1층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보안상으로 막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면 하나로마트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 푸드코트. 네. 보통 이제 거기서 만나거든요. 그렇지. 카니 총리도 거기 가시면은 네. 그쪽에서 대회 하는 분들 네. 나와서 차 마실 수 있으니까 거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번호표 꼭 뽑으라고 하시고. 예. 근데 여기서 네. 뭐 이번 주가 그래도 방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그 대통령 순방이 있는데 네.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나토 정상회의는 이제 안보 협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그 순방을 따라갈까 말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안보과 관련한 거면 저희가 갈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가볼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이번에 그 방위산업 계약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그 대규모 신규 방위산업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토 정상회의 첫날 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와 방어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제공할 수백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발표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은 좀 기대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방위산업 계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방구를 좀 꼈던 것들이 나와야 될 건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 캐나다 잠수함이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로 갔다라는 측면 때문에 안 될 건데 그럼 우리랑 뭐 발표할 게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나토 가는 거는 방위산업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이거는 좀 뭐 기대해 볼 거리가 좀 있나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터 사무총장이 엊그젠가 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그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다 그러면은 네. 올해는 실질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리터 사무총장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각국이 GDP 대비 5%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리터 사무총장의 특성을 좀 보면은 미국 무기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나왔던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방위 산업을 그렇게 수출하던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원래 내수를 위해서 발전을 시켜 왔었던 건데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싶은데 그때 이후에 이제 방위비 증액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질 때 그동안 글로벌 방위 산업의 제조 역량이 얼마나 취약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한국 방위 산업 무기들을 한번 써보니까 괜찮더라. 네. 그게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떨어뜨렸다가 당장 필요하니까 몇 대 사보고서 바로 1000대 질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에 기대를 하려면 뭐가 조금 가시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 근데 건데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 협력하기로 했다. 뭐 요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충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네. 그건가 보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게 조금 아쉽다는 네.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튼 한화오션 캐나다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한화는 탈락하고 독일 TKMS 예 거기가 됐다 소식 전해 들었고요. 하나가 얼마 전에 네. KDDX 땄길래 네. 이것까지 따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그렇죠. 네. 안 됐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뉴스 갑니다. 우리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라도 좀 보이콧을 할까요? 걸어 올라가요? 아유, 어디지? 저 엘리베이터 잘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 현대. 현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LG인가 LG는 옛날에 오티스. 오티스. 그건 넘어갔어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 장소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확정됐다. 확정이에요? 네, 네. 와. 그러니까 어제 그 청와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장 브리핑하러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하러 왔나? 그때 1차 점검회의였거든요. 네. 근데 1차 점검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확정 이걸 발표를 하길래 와 이게 빠르긴 빠르네 싶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여기가 이 군공항이 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이전하기로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광주공항이죠? 예, 예, 광주 네. 군공항. 군공항. 그거를 이제 무한으로 공항을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둘이 하자 그러고서 되게 오래 싸웠었어요. 그래서 하자 그러고 왜 그렇게 오래 싸우는지를 그 전에 그 지역 간담회를 할 때였나? 네. 그때 이제 서로 다들 모여가지고 야 솔직히 니네 왜 싸우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1조 줄게 했거든. 1조 줄게. 1조 줄 테니까 군공항 옮기자 요구를 했었는데 1조 주면 받을게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되게 오래 끌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장이랑 무항군수하고 같이 셋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왜 안 되는 거냐고. 네. 뭐 서로 다 1조 줄게, 1조 주면 받을게가 얘기가 다 돼 있는데 근데 네, 이게 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냐. 네. 그랬더니 했던 얘기가 이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안 줄까봐 그러지 였어요. 준다 1조 준다 그리고 군공만 보내고 1조 안 줄까봐 네. 이거를 좀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그 부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담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좀 공항 이전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건데 사실 여기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기업들이 이 지역을 제일 선호하더라. 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왜 선호하냐면은 거기가 완전 무주공사는 아니에요. 네. 거기 뭐 KTX 같은 것도 좀 가깝게 있고 그리고 일단 공항이니까 평탄화가 좀 다 돼 있습니다. 아. 산지가 아니에요. 네. 평탄화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정주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밀고 지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할 게 많죠. 네, 거기에 이제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토지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좀 지금 삼성전자 나왔어요? 실적 나왔네요. 얼마 나왔습니까? 일단 영업이익 이번 단기 실적 105조 같은데? 89조. 89조? 89조 4천억이 나왔어요. 어제 85조 이상 나오면은 많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89조 4천억 나왔고 근데 잠시만요. 여기에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저기 충당금 여부는 여기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숫자를 89조라고 봤을 때 네. 충당금을 제외한 그러니까 충당금을 뺀 숫자겠죠. 여기다 15조 정도 더해서 한 그 정도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89조 4천억. 네. 일단 89조가 나온 거고 요거는 만약에 충당금이 들어간 거면 한 105조쯤 되는 수준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네. 이거 그 분기만 반영을 할 거니까. 그래요. 그렇죠. 연간 15조, 20조. 뭐 그 정도 얘기 나온 거니까 네네. 뭐 분기로 반영한 거 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 네. 여튼 89조. 89조 와, 4천억. 전년 동기 대비 네. 1810%. 네. 1,800? 전년 18배? 네. 네,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이맘때에 얼마 벌었냐면 4조 6천억. 그래요. 네. 와. 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 발표했던 것처럼 매출은 얼마예요, 매출? 매출 171조. 매출이 171조. 매출 171조에 이익이 89조니까 거의 한 50몇 프로. 이익률은 그런데 네. 우리는 이제 매출총 이익률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좀 구체적인 때 저희가 세부 실적 네. 나왔을 때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아마 오늘 내일 뭐 분석 기사 많이 나올 테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실적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네. 나왔다는 소식 속보로 그리고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어저께 미국 반도체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어제 얼마 전에 네. 저 빅테크 근무하시는 분을 좀 만났었어요. 요새 미국에서는 분위기 어떤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도 걱정은 많이 해요. 이게 그 AI가 돈을 못 버니까 캐펙스는 너무 크고 그리고 메모리 너무 비싸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급 과잉 요새 공과잉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무슨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 메모리 공급 과잉을 생각하기보다는 메모리가 너무 마진율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빅테크들이 정말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네. 될 거냐. 그러니까 진짜 한 군데가 막 거의 포기하다시피 뭐 예를 들어 오픈 AI 같은 거 부러져가지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걱정을 하는데 메모리가 공급 과잉이 될 것에서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요. 네. 괜히 앞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래 뉴스하다가 좀 중간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서 조금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했던 얘기도 지금 이거를 안 부러뜨리려면은 네. 공급을 빨리 늘려야 돼요. 공급을 빨리 늘려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글로벌 그 AI 생태계가 잘 굴러갈 수 있게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공급을 늘려주고 가격을 좀 맞춰주고 아 이제 언제까지 저기 그 저 줄 서가지고 기흥에 줄 서갖고 네. 거기서 좀 메모리 한 푼만 줍시오 이거 언제까지 시켜야 되겠어요? 그 고객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급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도 어저께 좀 물어보고 했었던 부분이 저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용인 클러스터. 예. 그러니까 여기는 호남은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생산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용인 클러스터라서 네. 이 여기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용인시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어제 강훈식 실장 비서실장 브리핑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용인도 똑같이 챙기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또 저 호남 쪽에서는 그 원전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슬슬 군불 지피는 거 보니까 이제 발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거는 그게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부지가 뻔해요. 그러니까 한빛원전 옆에 그 2기 질 수 있는 부지 있고 울진 옆에도 한 2기 정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 한 4기 정도 하는 게 뭐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지는 아닙니다. 근데 네. 주민 수용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한빛원전 이쪽은 이게 주민들한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이 있고 지금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되게 빨리 공장 막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에다가 디램하고 HBM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짓는 투자 규모가 한 14조 2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네. 여기에 일본 정부가 5조 원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조 2천억 원을 투자 규모인데 거기 5조 원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니까 그러면서 28년부터 디램하고 HBM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28년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게 그 엘피다 공장이라 그러더라고요. LP다. 네, 엘피다 공장이 예전에 있었던 거를 2012년에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이라 훨씬 더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현 쪽에는 한 9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다는데 뭐 일본 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네.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뭐 디스코, 어드반테스트 이런 데들 그냥 장비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에 뭐 시네츠라든지 섬코 같은 뭐 웨이퍼 회사들도 있고 뭐 JSR, 뭐 TOK 이런 그 소재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이 제일 부족한 거는 뭐다? 반도체가 부족하다. 반도체 빼고는 다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다라는 게 이것도 결국은 이제 먼저 공장 짓는 게 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가서 증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라피더스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실제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자, 광주 군공항에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아무래도 부지 막 매입하고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군공항 싹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속도전 낸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죠. 네, 그리고 속도전은 용인에 더 빨리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브리핑에서 뭘 물어봤었냐면은 용인 클러스터가 2단계로 돼 있어요. 네. 2단계로 원래 돼 있어가지고 15기가 전력 중에 한 9기가 정도를 확보를 하고 6기가는 원래 나중에 지을 거니까 그때 봐서 판단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12년이 당겨졌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서 보자라는 것들도 땡겨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뭘 좀 이게 어떤 계획이 궁금했냐면은 그 뒤에 2단계 계획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호남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으로 땡겨오는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용인이 쓰려 그랬던 그 전력하고 호남이 쓰려 그런 전력이 겹쳐요. 겹치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2단계 전력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건데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첫 번째 회의였으니까 뭐 다음부터는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소식 빨리 넘어가면은 네. 물적 분할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려면 모 회사의 3%를 방식의 주주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려 그러면은 네. 이거를 이제 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3%까지만 적용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이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감사위원 선임할 때 적용되는 룰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하겠다. 주주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가지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해외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뭐 주주들에 대한 영향 평가라든지 보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 이행 사항을 단계적으로 공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안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되면은 근데 저기 어디야? 뭐 거버넌스 포럼이나 이런 데는 좀 더 강하게 뭐 주주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되게 내용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복잡해지냐면은 이게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평가하기가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주 가치를 개똥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주주 분들을 만나 보면은 그 주식 회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퍼블릭 회사가 됐다라는 나는 대주주이고 네. 대주주인데 경영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하셔요. 그냥 내 회사인데 주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자기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라는 거를 생각 안 하시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을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확 쏠려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시콜콜하게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라고 지정을 안 해주면은 아예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움직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도 중복상장 네. 문제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좀 예민한 문제니까 3%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돼서 여기에 대한 뭐 딱 명확하게 법이나 규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이드라인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좀 성장에 대한 우리 또 친성장주의자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자본시장의 주주 보호를 하는 이유는 주주 보호를 통해서 더 많은 자본을 자본시장에 유입을 시키고 이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잘 쓰고 이 성장 동력으로 잘 쓰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게 하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새 조금 걱정하는 거는 그 유상증자와 관련한 인식을 어떻게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이 이해관계를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기업분들 만나면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될 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빵 때려버리니까 그 갑자기 주주들도 당황하고 이건 주주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을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리면 이게 앞으로서의 그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렇게 무게추가 이렇게 가다가 균형을 맞춰가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 조달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 선순환 고리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식은 총 그러니까 3% 룰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3% 주주동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오해를 좀 살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대주주의 최대 그 인정되는 건 3%까지만 하고 예. 설령 이 사람이 30% 갖고 있어도 그죠? 3%만 하고 나머지 70% 중에 그럼 절반이 동의해야 이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는 그냥 50%든 100%든 3%만 인정해 준다. 네네네. 그래서 일반 주주들의
권한, 권리,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반영되게 예. 룰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3%를 돼가지고 감사위원 선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룰은 대주주들이 되게 싫어하는 규정인데 뭐 그 정도로 실효성이 있다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다 지금 쏠려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네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 91조 4천억 원. 89조 아, 4천억 원. 89조 4천억 원. 89조 4천억 원. 네. 컨센서스는 85조였습니다. 네네. 네, 컨센서스보다 좀 높은데 뭐랄까? 이 그 충당금이 만약에 없어서 혹시 100조가 만약에 넘었다면 네. 이게 조금 더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다운 서프라이즈랄까? 기대를 확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도 상징적인 100조? 이제 이런 느낌 한번 줄 수 있지 않았을까? 4조 서프라이즈도 아주 이게 무슨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그 꼭 실적 발표한 날 막 시장이 막 되게 환호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근데 바로 직전에 53조 나왔을 때 그때도 사실 그렇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냉장에서는 좋았었는데 본장에서는 또 이렇게 또 그랬어요. 그때도 뭐 49조 뭐 얘기 49조가 최대치였는데 맞아요, 53조 나왔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정 프로님 좀 환호해 주시면 안 돼요? 100조 한번 기록을 세웠었어야 되는데. 100조. 와, 이랬을 텐데. 자, 하여튼 네. 기대는 4조 참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셔야 되는데 빨리 요거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 폴로 클럽 셔츠입니다. 그렇습니다. 폴로클럽 셔츠. 폴로클럽 셔츠. 예, 흰색, 하늘색 두 가지 색깔이 있고요. 심지어 요 카키색 반바지까지 오. 드리는 아 이렇게 세트입니까? 셋업으로 갑니다. 셋업으로 가는구나. 네. 야, 이렇게 이제 여러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는 네. 하늘색과 베이지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입으시면 여름에도 또 약간 챙겨 입는 분들이 네. 그 긴팔로 해서 이게 반팔 셔츠 안 입고 긴팔로 그렇죠. 입고 네. 대신 팔을 좀 걷는 이것도 또 하나의 패션이죠. 이렇게. 네, 그렇게 걷어주시면 더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 갑니다. 자, 그래서 셔츠 두 종 사이즈가 115까지 나옵니다. 오. 제가 지금 110 입었는데 네. 115까지 나오는 아주 사이즈 넉넉한 그렇게 고르시고 반바지도 또 40인치까지 34부터 40인치까지 나오니까 네. 이렇게 색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로클럽. 자, 2+1 셋업해서 39,800원. 예, 셔츠 두 장에 반바지까지 드리는 가격이 39,800원이라는 네. 거고요. 자, 그리고 떡갈비가 지금 나왔죠? 3원 가든 떡갈비입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몇 차례 한번 했었죠. 네. 몇 차례 했었고, 여기 떡갈비에는 떡이 들어있죠? 떡갈비예요? 네. 아, 그런가요? 아 떡이 들어있어서 떡갈비 아니에요? 몰라요. 아, 그렇게 쫄깃쫄깃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삼원가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원가등의 떡갈비 12팩이 가고요. 총 24장이 됩니다. 떡갈비가. 네. 요거 37,000원. 37,000원에 24장. 네, 이렇게 이야. 넓적한 떡갈비 네. 24장이 가고요. 압구정 50년 전통의 한 팩에 이게 80g짜리 두 장, 160g 들어있거든요. 아, 한 팩에 2장 들어있어요? 한 팩에 두 장. 네. 아, 저는 한 팩에 한 장인 줄 알고. 왜냐면 보통 떡갈비집 가면은 떡갈비 2장 이렇게 주면서 뭐 15,000원. 그렇지. 네. 네. 요거는 총 24장 가고요. 한 장당 한 1,500원 꼴입니다. 네네. 네. 와, 이거 오뎅보다도 싸네. 이거. 오뎅 한 장도 1,500원 하는 것 같은데. 2,000원 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자, 37,000원에 이 맛있는 떡갈비, 단짠단짠 떡갈비, 밥도둑 떡갈비 가져가시면 되겠고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네, 어른도 좋아합니다. 자, 삼원가든 떡갈비 들었고요.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